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능참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라는 말 때문에 그 말 자체로 설레시는 분이 3,456명 계신다고 지금. 아, 정말? 겨우? 네.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야. 왜냐면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극렬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아주머니 분들이 많아요. 네. 아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하는 날이거든. 그렇지. 금요일. 네. 그 드라마 보십니까? 저는 안 보고 네. 저희 와이프가 보죠. 네. 넷플릭스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네. 저희 집은 불문율이 있어요. 어떤? 금요일, 토요일은 건드리지 마라. 아. 나 오늘 힐링하는 날이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들어가서 아이들도 일찍 재워야 되고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시작하기 전에는. 그리고 몇 시에? 10시인가? 11시 뭐 그 전인 것 10시, 같아요. 11시 뭐 있던 것 그때 딱 시작할 때는 딱 정자세를 하고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놓지 않으면.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의 존재 자체도 옆에 없을수록 좋아요. 그렇겠지. 네. 네. TV를 보고 돌아누웠더니 오징어가 누워있더라. 이런 그래. 네, 평들이 많기 때문에. 불호령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지. 너는 왜 거기 있냐. 그렇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내 집인데. 그렇지. 나는 이게 보이면 안 돼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막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그 드라마가 끝난 후 그 감상을 꾸준히 간직하고 계신 2-3시간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군요. 그럼요. 그렇지. 그걸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마누라는 아주 빠져 계시기 때문에 보통 그 본방을 끝내시고 네. 그 예전 방송을 다시 보십니다. 그렇군요. 끝나면 그 여운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제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네. 결혼 근데 어렵다. 저 같은 처지에서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분들이 있겠지. 또 한 3,000분 계시는 거죠. 그렇겠지. 네. 남성분들. 그렇지. 정말 이거 히트더만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더만. 난리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TV를 안 봐요. TV가 없어. 안 켜져 TV가. 넷플릭스에 있는 거야. 추천을 해줬어 또 나한테. 아니, 왜 나한테 추천해주지 모르. 뭐 근데 막 90몇 % 일치 이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떴어요. 신규 이래가지고 탁. 그래서 한 5분 봤거든요. 내가 키보드를 못 치겠더라고. 손이 없어졌어. 손이 없어졌는데 더 녹아내리고 싶은 막 기운이 막 뭔지 알겠더라고.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래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네. 이게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네.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통화 내지는 톡. 그렇지. 어쩌면 저 친구는 저렇게 머리통도 예쁘게 생겼냐. 나는 우리 신랑 머리통 쳐다보는 것도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갑니다. 그렇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이제 아주 도발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어떤 식으로? 가장 심한 단계의 도발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야? 그 정혜인이 어. 나와서 한 걸 따라하면 됩니다. 정말 분노가 저러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의 반응이 나와요. 네. 그 도발하는 심리는 뭐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내가 반드시 저 감정을 오늘 깨주고 싶다. 김프로가 약간 삐뚤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치, 대사를 그치. 치면서 정혜인의 대사를 치면서 이렇게 또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 그럼 이제 분노의 리액션이. 포효합니다. 근데 그런 리액션이 있으면 해봄직하다 그런 도발도. 그렇지. 약간 그치? 재밌잖아. 나는 혼자 손이 녹아내리면서 그냥 계속 아이스크림이 녹는 기분밖에 못 근데 느꼈는데. 그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저 드라마가 어느 정도로 히트를 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흉내를 자주 내거든요. 네. 흉내를 냈을 때 짜증난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그게 그냥 장난의 수준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 근데 이 밥절사 같은 경우는 진심이 묻어납니다. 눈에서 살기가 돌아요. 그럼 이거는 정말로 반응이 좋구나. 국민 드라마가 됐구나. 그렇지. 네. 네, 나의 그걸로 알수 있어요. 감상을 훼손시키는 거에 대한 분노.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 들으면서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하고 계신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렇지. 네. 네.
결혼하지 마. 네. 자, 저희가 뭐 하여튼 드라마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하여튼 드라마 보실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흐뭇해 하실 분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요 분도 굉장히 지금 다른 쪽의 설렘을 지금 느끼고 계신데, 요 사연 참. 드라마를 찍고 계시죠? 네. 하여튼 사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설렘이 있네요. 20대 여자분이십니다. 읽어볼게요. 첫 직장 2살 연상의 제 사수 부장님이 계세요. 부장님을 처음 뵌 날, 이 사람 진짜 내 스타일이다.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내내 매일 부장님실에서 10분, 20분씩 업무에 대해 배웠죠. 부장님이 요즘 무릎 수술을 하셔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회사 내에 PT가 있던 날 부장님이 너무 추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패딩을 갖다 드렸는데 같이 덮자고 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아니다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같이 그 패딩을 덮는데 그때부터였을까요?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 백지인 저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게 감사해서 늘 초콜릿이랑 간식을 갖다 드리다가 부장님이 안압이 높으시다는 걸 알고 결명자차로 바꿨어요. 단 음식이 안압에 안 좋다고 해서요. 제가 주말에도 출근해서 또 간식도 고맙다며 부장님 밥을 먹자고 하셨는데 이리저리 미루다가 겨우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그 약속 잡은 날부터 설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부장님이 바쁘셔서 밤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저 출장 때 보내주신 멀미하지 말라는 카톡에 제가 감동, 부장님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라고 답장을 드렸었는데 제가 봐도 저 감동이라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티냈다는 거죠. 친오빠한테 왜 저렇게 카톡을 보냈을까 한탄을 했더니 오빠가 주접 떨지 말라며 일이나 깔끔하게 하라고, 내가 부장이면 너한테 관심 1도 없는데 네가 자꾸 그러니까 짜증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망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장님께 제가 너무 관심 있는 거 티나지 않냐며 저에게 잘해주지 마시라고, 부장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조금만 잘해주셔도 제가 마음 정리가 안 된다고 카톡을 드렸습니다. 제 고민은 부장님이 원래 친절한 사람인 것도 알고 저한테 관심 없으시다는 것도 아는데 점점 더 부장님이 좋아지고 있고 일부러 소개팅을 나가도 소개팅남에게 관심이 1도 안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부장님과 잘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지 너무 고민돼요. 도와줘요 오빠들. 네. 네. 설레네요. 정말. 내가 다 설레이네요. 그래. 네. 난 약간 이분 진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이제 혼자 많이 가셨죠. 그러니까. 네. 이게 호흡이 막 딸리는 게 느껴져. 그렇지 저도 않아요? 사연을 읽으면서 호흡이 딸려옴을 느꼈습니다. 심호흡을 다시 좀 재정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보고서, 이게 20대신데 2살밖에 안 많은데 부장이라고 하니까, 아마 뭐 회사 규모가 크거나 뭐 이런 회사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아닐 수 있어요. 요즘은 IT 스타트업들,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나, 티몬이나, 위메프나, 이런 회사들은 어린 나이에 부장 타이틀 달기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능력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혹시 부장님이 기혼이신가 미혼이신가? 가 조금 궁금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길게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더 길게 왔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유부남이세요. 이런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 그럼 아닐 것 같아. 이혼이 아닌가. 이 정도 뉘앙스로 절절한 마음을 담으셨으면, 유부남이었다면 그 얘기도 썼을 거예요. 그렇겠지. 네. 너무 고민된다, 뭐 이러면서. 일단은 그러면 유부남이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네.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2살 많은 오빠인데 부장님인 거야. 그렇지. 그냥 그런 거지. 그럼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네.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 아유, 멋있어 보이다뇨. 얼굴 스타일도 자기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비주얼도 내 스타일이야. 업무를 또 가르쳐준다는 게, 또 그래.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친절하게 내가 모르던 거를 가르쳐준가. 그렇지. 여기서 오는 또 설렘이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회사 생활이라고 하기는 뭐 기자 사회는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이제 회사 생활을 했던 김 선생의 경우에 이제 요런 스타일이면 네. 어떻게 조금 잘 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일단은 그 모든 것의 관건은 사연 보내주신 분의 외모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외모가 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설렐 것 같다. 그럼 잘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꼭 외모라고 하면 너무 이게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저만 욕먹어도 돼요. 이분이 첫 줄에 써놓으신 요 표현 있잖아.
부장님을 처음 뵌 날, 와, 이 사람 진짜 내 스타일이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잖아. 네. 첫날 내면을 바뀌었어? 그렇잖아. 그러네. 처음 보자마자, 그냥 쉽게 말하자면, 와꾸가 너무 좋다, 이렇게 확 간 거야. 부장님도 당신한테 그래야 돼. 그래야 맞는다는 거지. 이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네요.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그래요. 그것도 남자들의 경우에는 네. 이미 판가름이 나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A군과 B군이 있습니다. 네. 근데 A군은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군이 있고 B군은 가능성이 1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A군에 있는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괜찮아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처음부터 B군이었다. 그러면 시간이 100년이 지나도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이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진법.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로 일단 나눠지고 수용 가능한 게 이제 내 스타일 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근데 쟤는 가장 내가 수용하기 힘든 후보군이었다 하다가 이게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첫눈에 딱 보고 좀 뭐가 이러면 가능성이 거의 없지. 근데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A군에 속했는지 B군에 속했는지는 모르잖아. 수 없죠. 그렇지.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쉽지 않은데 내가 부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지금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네. 좀 해줘요. 심지어 이런 카톡까지 보냈대잖아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이미 다 눈치는 챘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럼.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을 담은 카톡이 아닌 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카톡이 왔다. 그렇다면 논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요. 네. 논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아는 척을 안 하거나 네. 흐흐흐 뭐 이런 거 히읗 이런 거 그냥 오거나 아유 별소리를 다 해. 굿밤.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엄지척 이모티콘 하나 딱. 그게 최고거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부장 입장에서 괜찮아 아니면 이거 조금 뭐 나도 조금 그런데 부장이잖아. 네. 그리고 회사 사람이고 그렇죠. 시작하기엔 조금 그래.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을 긋죠. 네, 선을 긋습니다. 부장님이 지금 사회 보내신 분보다 결심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회적인 포지션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지. 네. 네. 내가 상급자고 같은 회사인데 부하 여직원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보인다?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선을 긋는 편이죠. 어쩌면 밤 약속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그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마음이 있죠. 있어서 아니죠.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정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있는 군에 있는데 A군에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키우면 안 돼.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사연 보낸 사람 복잡하기만 하고 지금. 그렇지. 더 복잡해 해볼까요? 네. 지금 B군이 확실한데 그래서 밥을 심지어 먹을 수 있었어요. 부장 이 사연 보내신 분과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갈무리가 끝났거든. 근데 계속 미루면서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얘가 A군으로 자기를 착각하고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더 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는 있겠다. 요건 남자들이 보통 밥을 계속 먹어지는지 안 먹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A군에 있는 사람이면 밥은 먹습니다. 부담 없이 먹죠. 밥은 네. 먹어요. 네. 반드시 먹습니다. 그럼. 네. 근데 밥을 계속 안 먹는다. 그러면 A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벽을 계속 안 먹는 거면. 아니면 정말 그냥 생각 자체에 없어서 안중에 없어가지고 네. B 안 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김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부장이고 상급자고 회사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키우면 안 돼라는 마음이 있어도 밥은 먹습니다. 그럴 수 있지. 밥은 먹지. 그럼. 그럼 내가 키우지는 않지만 그럼 마음을 안 키우면 되는 괜찮거든. 일이거든. 밥 먹는 거는. 음. 그러면 밥이 먹어지느냐 안 먹어지느냐를 네. 보고 내가 A군에 있느냐 B군에 있느냐를 한번 점쳐보시는 게 네. 좋지 않나.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느냐, 밥 먹고 술을 먹느냐. 요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둘만 먹느냐, 몇 명 껴서 먹느냐도 그렇죠. 있고. 네.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아닐 수 있어. 왜냐면 여러 명을 껴서 먹어야 괜찮을 편하게 수 계속 있어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밥을. 사람을 이렇게 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근데 일단 먹느냐 안 먹느냐는 큰 것 같아. 그렇지. 네. 근데 어쨌건 이 사연 보내신 분은 지금 앞에 말들은 다 그냥 사실 본심이 아니고요. 뒷말은 그거야. 잘 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요게 본심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지. 네. 없습니다. 제가 부장에게 빙의를 해보자면 안압이 높기 때문에 결명자차를
타주고 간식을 막 딴 걸 막 주다가 한 건 야 되게 고마울 거예요. 고맙죠.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하는 순간 D가 됩니다. D. B가 아니고 C, D, E, F로 쭉 가. 오. 네, 저는 제 스타일은 그래요. 왜 얘 심호흡을 못하지 혼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저는 쫙 멀어지거든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제를 하기에는 너무 단서가 좀 없어서 그치.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네. 잘 될 가능성이 없냐? 왜 없어? 음. 남녀간의 연애란 건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다만 그러기 위해선 그 부장님의 마음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사연 보내신 분보다 부장님이 더 고민할 수가 있다는 거는 좀 인정하셔야 돼요. 네,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남자 입장에선. 저는 감히 단언하고 싶은데 밤 약속이 계속 미뤄진 걸로 보아서 그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속 마음을 키우시면 본인이 오히려 매우 상처받으실 가능성이 높다. 그 첫 직장이 2살 연상의 사수, 이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지금 뭔가 돌입된 것 같은데 잘 썸을 잘 타다가 안 돼도 이게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사내 연애의 경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사내 연애 어떻게 경험 있으신가요? 사내 연애요. 있지요. 어떻게 끝이 안 아름다웠나요? 걸린 것만 얘기해. 끝은 누군가의 이직으로 끝납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정말 진짜로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사내 연애는 마음 독하게 먹지 않고는 네.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잘 돼서 결혼까지 가는 커플들도 꽤 봤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행복하고 좋은 건데 네.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로 참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시고 시작해야 되는데 네. 글쎄요. 그렇게 그럴 일인가? 그럴 일은 아니다. 그러기엔 지금 뭔가 각오가 안 서고 호들갑이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장이 혹시 A, B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 두사말 부장이. 그러면 내가 진득하게 너한테 도끼질을 할 테니까 잘 봐. 요런 매너로 가야 부장이 B였다가 A로 가볼까? A에서 약간 후보군 중에 A로 높여볼까? 이럴 텐데. 지금 B에서는 A로 안 간다니까. 야, 그래? B2A는 없습니다. 그렇지. 오직 A에서 A-2로 가느냐, A-3으로 가느냐가 뭐, 문제가 그렇겠지. 네. B에서 A가 가는 경우는 그렇지. 없어요. A2에서 A1으로 가느냐겠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호들갑도 얼마 안 돼. 그렇죠. 네. 이분이 조금 맞지는 않는데 저는 어쨌든 마음이야 설레는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뭐 다스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부장과 직원이라는 네. 차원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일본 드라마가 하나 있네요. 어떤 호타루의 빛이라고. 호텔 빛. 네. 요거예요. 네. 부장님을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된 건어물녀의 이야기인데 네. 아주 꽁냥꽁냥 재밌거든요. 그렇구나. 네, 호타루의 빛을 보시면서 음. 그냥 마음을 달래시고 그걸로 달래고. 술친금 드릴 테니까 혼자 맥주 한 캔 하면서. 술친구는 꼭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냥 네. 마음을 달래시라. 그 호타루의 빛도 보면 맥주 무지하게 먹거든요. 그렇구나. 술 많이 드시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오빠가 정확한 얘기를 딱 2번 해줬어요. 조접 떨지 마. 일이나 잘해. 근데 이게 가장 빠른 직선 코스일 수 있어요. 정답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술친금 보내드릴 테니까 네. 술친금을 드시면서 조금 캄다운 하시고 네. 캄다운 하시고 나서 뭐 이렇게 쭉 지내는데도 어떻게 잘 된다. 그건 모르겠으나 지금 뭘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네. 게 저희 결론입니다. 술친금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네. 샘나서 그래. 자, 저희는 최희영 과장님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번에 오프닝 한번 나갔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반응 좋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김진애입니다.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네,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요. 약간 요리 아니, 프로그램일 것 같고. 글쎄, 우리가 뭐 심리 프로가 아니라 요리로 이제 전환을 한 거 아닌가? 뭘 좀 이렇게 가스불도 켜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아, 네. 식용유 칙 두르고. 다진 마늘. 생강 차례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비슷할 때 끌리나요? 다를 때 끌리나요? 네, 이성 간의 관계에서. 그렇죠. 네. 네, 비슷해서 끌리나요? 달라서 끌리나요? 아하. 어떻습니까? 누구 보고 물어보신 건가요?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뭐 예상됩니다. 네. 네. 보통 배 감독 경우는 어떻던가요? 건축물로 비유해보자면, 큰 시공 방식은 나랑 같아야 돼. 내가 철골이다. 그럼 철골이어야 돼. 근데 마감재는 나랑 달라야 돼. 좀 철골에 콘크리트다, 나는. 네. 근데 얘는 철골인데 타일을 붙였으면 좋겠어. 아, 약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큰 틀은 같고 바깥의 거는 달라야 네. 된다. 디테일과 이 표현 방식은 비슷하면 저는 좀 힘든데, 기저에 깔린 이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면 힘들더라고요. 무슨 영화 제목이나 드라마 제목에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자기랑 아버지랑 너무 비슷해. 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마음에 든다라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닌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해서 골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랑 너무 비슷해. 철골이 비슷하다. 철골, 그쵸. 결국 철골이다. 네. 과장님은 어떻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비슷한 점이 기반이 될 때 안정적이에요. 근데 기반이 돼서 안정적인 걸 가지고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발동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뭔가 있어서 그게 혹하고 이제 잡혀 들어가는데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끌어당길 때는 비슷한 요소가 많을 때가 끌어당겨지죠. 근데 그 비슷하기 때문에 끌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대개는 이제 못 느끼고 처음에는 반짝 다른 걸로 봐서 이제 고르는 거죠. 오히려 저는 둘이 우여곡절을 겪다가 우리가 이제 잘 맞춰져 가고 있구나 하다 크게 실망할 때가 그건 것 같아요. 얘가 철골이 아니었네? 그러면 이게 약간 돌이킬 수 없는 약간 이거 뭐야? 야 이게 다르면 어떡해? 약간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았나. 그 뒤로 이제 엑스레이로 대보고 철골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나.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은 죽어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싫었어. 아 그래요? 네. 저랑 비슷한 거는 좀 싫고 아주 어릴 때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 그 깨달음이 왔죠. 시간이 지나면 나랑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굳이 나랑 비슷한 놈이랑 같이 갈 필요가 있겠나. 그렇구나. 네. 하긴 같이 시간 보내면 서로 비슷해지니까 맞춰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정말 나중에 비슷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철골이었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 안 사람께서는. 안 맞아. 그래요. 안 맞아. 안 맞아. 맨날 그러시죠. 근데 그런 디테일의 차이라는 게 즐거움의 요소 아닌가?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치. 네. 근데 왜 헤어졌어요? 철골이. 중국산이야. 공구리가. 네. 제가 이제 좀 내성적인 편이라서 네, 뭐 방송하고 이럴 때는 뭐 사람들 오히려 저는 대중 앞에 나가 서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 이렇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술자리 어색 열매를 많이 먹었죠.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1000명 앞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자신 있는데 이렇게 5명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 너무 싫어요. 방송인 김재동이 자기가 전형적으로 그렇다고 막 그랬었는데. 똑같아요. 그분은 저도 더 심해요. 네. 더 심하구나. 네, 그래서 거기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리거든요. 이제 저도 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성격의 사람을 같이 만나면 못하겠더라고요. 서로 뻘쭘해하는 사람 만나면 그래서 저는 정말 곤혹스럽게 하겠네요. 네, 진짜. 오히려 그치. 지금 제 아내는 4-5명 이렇게 조금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큰 자리에는 뭐 잘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서 나랑 조화롭다라고 결혼했다가 풍비박산 나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맞죠. 이것은 그렇군요. 우리의 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그치. 봤더니 그게 무슨 블루 스카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약간 이제 강박적인 남편과 히스테리컬한 여성의 결혼 이후의 삶인데 강박적인 남편은 핵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 위주의 판단을 해요. 근데
부인은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한테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엄마랑 만났을 때 산소와 수소가 만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H2O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네. 거죠. H2O가. 근데 만났더니 핵융합이 비핵화 선언에 앞서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정말 시사적이고 좋네요. 집이 시설이 됐군요. 시설이. 네. 폭발이 맨날 순도 높은.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것만으로. 생각해봐. 5명, 4명 이렇게 이제 커플끼리 만난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둘이 손가락 빨고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생각해봐. 숨이 막히는 거야. 이렇게는 못하지. 그쵸. 누군가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저는 꺼려왔는데 이게 뭐 하여튼 각자 성향에 따라서 네. 근데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결혼한 것처럼 생각하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말은 저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부인 너무 예쁘다 이러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저희가 다리 길어. 뭐 이러면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의 모든 이런 차이를 무색하게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 계시죠. 그치. 가리지 않고 다르면 달라서 좋고 같으면 같아서 좋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잖아, 우리가 지금. 그치? 네, 이런 질문을 낚시성 질문이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어봐줘. 어떻게 달라서 끌리나요? 같아서 끌리나요? 다 끌리죠. 근데 말씀들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정말 나는 그냥 무작위로 다 끌리는 것인가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자아상과 밀접하구나라는 결론이 났어요,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 좋아하는 점과 싫어하는 점, 다른 예로 하면 다른 점과 같은 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랑 같은 점이 난 그건 좀 싫은 것 같아. 그러면 나랑 같은 사람을 안 보게 되고 나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나의 나된 면이 참 좋아. 나랑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냐면 내가 나의 그런 면을 긍정하니까 그런 비슷한 면을 보이는 사람이면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나랑 비슷하네? 괜찮은데? 왜냐면 나는 나 같은 면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나랑 다른 점, 나한테 없는 점, 난 내가 이런 게 부족한 것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랑 다른 점을 가지고 있으면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요. 한마디로 저는 저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 좋아할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게 꼭 본인을 좋아해서 그런 걸까? 알고 보면 아니, 굉장히 이타적인 발로일 수도 있어. 상대에게 난 다 맞춰줘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깊은 의심이 있긴 하지만 나랑 같고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가 선호하는 외모가 아니대로 좋아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면 네. 여러 면으로 자기를 비슷한 것도 좋아할 수 있고 다른 점도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당연히 비슷한 모습이 있을 때 좋게 느끼긴 하지만 어차피 좋은 자기는 자기 하나로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모습에 훨씬 더 또 매력 있고 좋아할 수 있는데 네. 이래저래 자기를 싫어하면 비슷하든 다르든 다 싫어. 그래요. 어려운 건 그치. 매한가지다. 반대의 경우가 그러겠네. 있을 수 있네. 이래도 저래도 싫다 할 수도 있겠다. 네, 자존감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나? 네, 좀 그렇긴 그렇구나. 하네요. 네. 네. 왠지 제가 혼자 씁쓸해진 기분이네요. 이게 뭐 이기고 진 기분이라는 거지. 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요 내용 이제 비스무리한 게 조금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 36 미혼 여성의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사연을 먼저 들어보시고 상담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부모님 소개로 38살 남자분과 선으로 만났고 한 달쯤 교제했습니다. 제 고향 쪽에서 일하는 분이시고 아버지 입장에선 제 배우자감으로 탐이 나셨대요. 저희는 전형성에서 벗어난 연애를 했습니다. 저도 거의 연애 경험이 없고 상대도 그런 경우라 그저 소심한 소위 말해 자존감 낮은 자들끼리의 만남이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이지 않으면 어떠랴 서로 보합관계로 지내보자 했습니다. 상대는 연락을 자주 안 하고 한 이틀 연락 없이 지내다 다시 연락되는 마치 물 아래로 가라앉다 떠오르는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만나면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외모는 제 스타일이고요.
결혼한 형이 FM이라며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저희 관계도 1년은 두고 보자 하더라고요. 아, 손도 못 잡아봤네요. 그런데 어쩌다 저희 고향 집에 가서 가족과는 얼굴을 봤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올라오는 느낌을 서너 차례 받았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21살에 돌아가셨고 고등학교 때 사고로 1년 휴학했다는데 이 부분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혼자 추측했습니다. 저랑 통화하면서 4번쯤 저 진짜 괜찮겠어요? 되물었고 술 마시고 전화해서는 과거에 자기는 정말 막 살았다고 하더군요. 조금 쎄하고 겁이 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며칠 전 수면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나더니 술 마시고 카톡으로 그만 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요. 바로 전화하니 자긴 이 세상 사는 게 재미없고 나흘 후 세상을 접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 너무 슬프네요. 제 지인은 슬퍼할 가치도 없는 종자라고 조언해 줬지만 충격이 너무 큽니다. 다시 수면 위에서 꿋꿋하게 살 희망을 제 쪽에서 못 전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이분의 패턴은 그대로였겠죠. 저도 유년기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개인적 불행을 감추지만 여실히 드러내고 사는 존재인데 이분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폭을 넘어섰으니까요. 왜 이런 사람끼리 서로 알아보고 끌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따뜻하고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분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분 어머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저희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진짜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길 바라니까요.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물론 직장 다니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 내 멘탈을 내가 챙겨야 하지만 저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자분자분하신 분이 아닌가. 네. 글만 읽어봐도 이분 평소 성격이 어떤지 약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상상이 되는. 김프로가 만나기 힘든. 전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렇군요. 네, 저는 못 만납니다. 저는 만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만나겠네? 우리는 빠지자? 그렇지. 나는 굳이 뭐, 난 다 싫다야, 이 집.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 네. 일단 자존감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렇게 이제 높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냐, 건강하냐, 꼭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다가 뭐 죽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걸 보면 그것도 뭐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아니, 근데 거예요? 녹음 전에는 김프로는 이 남자분은 자존감이 그렇게 낮은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녹음할 때는 둘 다 자존감이 낮다고 지금 아니요. 얘기를 해서. 남자분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지는 않고 네. 건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우울감이 있다. 그렇죠. 자존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렇게 약간 건강하다는 느낌, 이렇게 활발하다 이런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막 본인을 누르시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자존감 낮은 이들끼리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남자분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일단 처음에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줄 때는 자존감이 낮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건실해 보이는 남사상을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저 진짜 괜찮겠어요? 라고 물어본 게 오히려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고 읽혔거든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나? 이 여자분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 괜찮겠어요? 반복해서 물어보는 게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야 될 워딩이긴 한데 그게 좀 애매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욕이 떨어져서 나는 이제 교제 이런 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초점인지 네. 아니면 오늘 사연 주신 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가 조금 네. 정확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볼 때 사연 주신 분은 비슷하다는 게 어쨌든 끌림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동병상련도 있고 네. 같은 입장이 되니까 더 좋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느낌을 받는데 남자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건 뭐 일반화하기는 좀 그런데 네. 자기가 막 살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부끄럽고 근데 상대가 굉장히 괜찮으면 제가 굉장히 막 살았습니다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내가 막 살았기 때문에 저 진짜 괜찮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려가 아니라 거절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읽혀지네요. 저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딱 자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의욕이 있냐 없냐로 볼 수는 있겠다. 정확하게는. 그럴 지금 의욕은 없다 내가. 상대랑 교제를 할 의욕은 없다. 네, 그 교제를 할 의욕이 없다는 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에너지 문제인지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근데 섞여 있긴 하겠죠. 어쨌든 간에 상대 입장에선 좀 거절의 의사를 몇 차례 표현한 거나 다름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 주신 분은 계속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본인이랑 비슷한 침잠하는 그런 성향의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남성분의. 그리고 짧게 써주긴 했습니다만 외모도 본인 스타일이라 써주셨고 네.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잘해보고 싶은 건데 그냥 뭐 너무 결론적인 얘기를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만 본인보다 더 밝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분을 만나는 게 더 도움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그렇죠. 그만 보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남자분이 나흘 뒤에 자기는 세상을 뜰 거라고 이건 사실은 굉장히 놀랄만한 충격적인 얘기죠. 이게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게 맞지. 걱정도 되고 그랬을 텐데 경황도 없었을 테고 다행히 별 일이 없기를 우리도 바라고 그래서 연락도 빨리 취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다니 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흘 뒤에 별일 없었으니까 괜찮은 사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대화가 오간다는 사이 자체가. 이게 실제로 그렇다면 나랑 교제하는 거는 둘째치고 네. 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겠죠. 네. 오늘 그게 더 핵심이라면 그쪽으로 갈 텐데 또 모든 게 다 하나의 이유는 아니니까 네. 복합적인 이유로 치면 상대방한테 나는 당신과 교제하기 싫습니다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면 정말 친구 지인 말대로 상종할 종자가 아닌 거죠. 걱정할 필요 없는 네, 사람이니까 그렇죠. 지워라 하는 거죠. 나 너랑 사귀기 싫어를 나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헤어져. 뭐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내가 며칠 이후에 세상을 접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심리는 그러니까 나를 조금 말려달라.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극단적으로 하니까 만나지 맙시다라는 뜻도 물론 내포가 돼 있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세상을 접을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나를 조금 말려주세요. 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겁니까? 심리가? 네, 그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보이고 뭐 0.00001%의 수준이라고 해도 네. 어쨌든 그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 부분은 도의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듣고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식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잖아요.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소양만 가지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거든요. 갑자기 네. 교양 방송이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또 자살예방협회에서도 많이 일을 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죠. 해줘야 네. 됩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것들을 도와주는 거는 그렇게 큰 부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책임감이 느껴서 누가 그런 걸 질문하고 싶지도 않고 들었으면은 그거 나는 모르겠어요 하고 도망가고 싶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겠어요? 네. 근데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도와주는 거는 먼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정도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네. 굉장히 큰 도움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네. 잠깐 그 얘기를 하면 이분은 자기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막연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뭐 미래가 없다라든지 네. 일주일 후를 보장할 수 없다든지 뭔가 이렇게 볼 때 자살을 암시할 수 있는 용어를 좀 쓰거나 이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너 혹시 죽고 싶으냐라고 할 때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럼 자살하고 싶으냐까지 물어봐야 돼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 절차가 필요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교육할 때는 제일 많이 훈련하는 게 그 질문하는 걸 훈련을 해요. 질문이 쉽지 않잖아요. 네. 또 이 단어를 넣어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단어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너 나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슈가 분명히 떠오르지만 네. 대충 이렇게 돌고 오늘 날씨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이 썸 탈지 안 탈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네. 이슈를 정확하게 다루려면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살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실은 내가 자살하고 싶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물어볼 때는 확실하게 물어보죠. 뉴스에서 자살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는 건 좋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얘기를 던져버리니까. 하지만 1대1 관계에서 정말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는 정확하게 그 단어를 넣어야 돼요. 자살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얘기를 안 꺼내거든요. 나는 이 정도로 내가 시그널을 용기해서 보냈는데 얘는 나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더 고립감을 그렇죠. 느낄 수도 이 얘기를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질문은 하는데 스스로 막 불안해가지고 저기 자살하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자기가 불안하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하고 싶어도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할 때는 내가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습니다를 묻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주제지만 최소한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어떤 준비는 돼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근데 이것처럼 지금 이미 얘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듣는 거예요. 왜 자살하고 싶으세요? 하고서 듣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안점은 해결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거는 위험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는 이 얘기를 듣긴 했는데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소개하는 거죠. 물론 그 소개에 대해서 그분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책임지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든 안 죽는데 우리가 최대한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과중한 부담이에요. 그런 부담을 주면 아무나 그걸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오로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묻고 듣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 이상의 부분은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최소한의 단위로만 하는 거예요. 제일 최소한의 단위는 위험해 보인다라고 고지하는 거고 조금 더 해주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도와주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선택 사양이 이제 본인이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분께서는 비교적 잘 처신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버님을 일단은 통해서 어머님한테 네, 이런 위험하다는 얘기를 걸 해달라. 주변한테도 알리고 본인한테도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나한테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금 중대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 무게를 좀 실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으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네. 처음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이별 통보를 받고 바로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 꽤 긴 대화를 그래도 한 거 아닐까. 만나기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관계도 1년은 두고 보자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래도 몇 달은 서로 대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정황상. 네. 누구나 다 죽고 싶다 할 때 그 생각을 이렇게 뜯어 고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런 생각하냐 이런데 그건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저걸 바꿔볼까 이런 고민은 우리가 듣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인상 깊었던 표현이 있는데 물 아래로 가라앉다 떠오르는 느낌의 사람이다. 야,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일까? 저는 딱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느낌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락 없이 잠수 탔다가 2, 3주에 한 번씩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경험이 많으니까 바로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저조한 상태로 후 가라앉았다가 네. 약간 반짝 이제 나 햇빛 받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게 꼭 연락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이제 괜찮나 싶더니 금방 또 떨어져. 네. 훅 가라앉고. 또 연락 없고 한 2, 3주 연락 안 하다가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날씨 좋죠? 이렇게 나타나 버린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인 거죠.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연락 오네? 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끝나는 건가 하다가 이상하게 이어지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는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상대가 계속 그거를 이어가고 싶다 아니다의 취지가 중요하겠죠. 사연 보내신 분은 이어가고 싶은 취지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뭐 연락이 오니까 안 오는 게 아니니까 보통 그러면 그렇게 가라앉았다가 뜨시는 분들의 심리는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양태가 있죠. 네. 하나는 이 사연 보내신 분에 나오는 분들처럼 원래 굉장히 좀 우울감에 있어서 연락 잘 못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힘겹게 연락하시는 분 여기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 딴짓 하다가 네, 쭉 딴짓 하다가 2, 3주에 한 번씩 관리하는 거. 네, 뭐 두 가지 양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이 관리자가 아니라면 네. 의욕이 없다가 올라오는 건데 올라올 때 기운을 차려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분이 혹시 그렇다면 예의상 사람이 성정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아버지가 본 만큼이나 내가 어느 정도 도리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한 번씩 올라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는 느낌의 남자였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받은 인상 그리고 연락이 뜸하다가 연락이 오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이래요 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 나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가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고 그걸 내면화하는 사람이시지 않나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그래서 선하고 좋으신 분 같아서 그래도 계속 보긴 했는데 가라앉았다가 한 번씩 떠오르시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이분은 그렇게 가라앉지는 않는 분이었는데 이런 분과 만나면서 본인이 자꾸 이제 가라앉는 경향이 사실 강화될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랑 싱크를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본인도 좀 가라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는 그럴 때는 좀 걱정스럽죠. 그런 교제하지 말라고 아마 대부분이 아마 그것들을 얘기할 테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남자분이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신 것 같고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신 거니까 지금 느끼시는 감정이 뭐 잘못됐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이 가능할까요? 글쎄 이게 이제 상처라고 칩시다. 네. 내가 이제 교제를 했는데 뭔가 그 교제에서 뭐 이별을 했다든지 또 나를 너무 무시했다든지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노랫말 가사처럼 내가 복수해주겠어라든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여성인지를 나타내 줄 테야. 뭐 그런 가사 노래는 많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환골탈퇴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그 경험을 해서 역시 나는 무가치해. 자존감 어차피 낮았는데 더 낮아지네 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많거든요. 저는 좀 계기를 삼아서 좀 밝은 심성으로 자기를 고치는 기회를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이 남자를 만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만난다고 하면 당신의 그 변화된 모습이 상대로 하여금 사귀고 싶은데라는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오히려 당신이 조금 더 자존감에 대한 부분에 이제 악순환을 끊고 좀 털고 일어서시라. 그래서 좀 밝은 사람이 되시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36의 미혼 여성이고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면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가장 즉각적으로 필요한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뭐가 필요하죠? 연애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조건들을 들어보니 연애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회가 되는 대로 차근차근 하시고 오히려 좀 본인의 에너지를 업시킬 수 있는 루틴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가벼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한다든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루에 15분씩 꼭 한다든가 그런 루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집으로 계속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들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연애할 때 제일 잘 발산되긴 해요. 네,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연애는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나타나기 전까지는 연애와 비슷한 식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바꾸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을 추정해 보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울한 음악을 밝은 음악보다 훨씬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심성을 통할 때 자기 마음이 가고 아까 이제 달라야 매력적이냐 비슷해야 매력적이냐 이 부분을 해서 이분은 그 비슷한 심성 약간 우울하고 암울한 게 좀 더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걸 좀 바꿔보셔라. 밝은 어떤 입장에 자기를 좀 맞춰보고 약간 남의 옷 같은 형태지만 그걸 좀 입어보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 힌트가 있었는데 나랑 다른 것과 비슷한 것 둘 중에서 굉장히 나랑 비슷한 거 위주로 모든 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 옷차림, 또 뭐 식습관, 선호하는 색깔들 모든 것이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의식적으로 한번 바꿔보시란 거죠. 옷차림도 느낌입니다. 다를 수 있는데 무채색 계열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채색 계열에 노출이 별로 없는 길이도 길고 몸매를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밝은 옷, 그리고 좀 더 피트되는 옷, 그리고 머리 색깔도 굉장히 그 밝은 색깔로 한번 바꿔보시고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자들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남자보다 많거든요. 그거를 좀 의식적으로 시도를 해보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커튼도 분명히 뭔가 좀 그레이 컬러의 무채색이 있을 것 같은데 싹 걷어버리고 흰색에 꽃무늬 박혀 있거나 이런 것들 놓으시고 화분도 밝고 예쁜 색깔로 놓아보시고 의식적으로 그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명도 그래요. 조명도 어두워요. 그렇고. 네. 예, 밝게 요즘 네. LED는 굉장히 밝아. 너무 밝아서 문제야. 듣는 음악도 좀 바꿔보시고 네. 아주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 케이스도 밝은 색깔로 바꿔보세요. 이어폰도 검은색 하얀색만 쓰지 마시고 컬러풀한 걸로 바꿔보세요. 네. 신발도 밝은 구두를 신어보세요. 좀 그렇게 시도해보면 상대방한테 좋을 것 나타나 보시고 어떤 반응인지도 한번 보시고. 같아요. 네. 그러면- 액세서리도 밝고 화려한 걸로. 네. 남자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수면 위에서 꿋꿋하게 살 희망을 제 쪽에서 못 전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이분의 패턴은 그대로였겠죠. 본인한테 하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나는 그렇게 영향을 못 주는구나. 나는 영향 못 준다. 그리고 내 패턴도 안 깨진다. 네. 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누가 남이 와서 깨주기를 기다리는데 근데 나는 나랑 비슷한 애한테 끌린다. 뭔가 우울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듯한 이런 취향, 나랑 비슷한 이게 더 우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각을 좀 덜 하셔야 패턴이 깨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라고 하는 김 선생님의 모든 말이 사실 패턴을 깨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걸 의식을 하려다가 나는 이게 안 돼. 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신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머리에 힘을 주시라 차라리. 네. 뭐 그런 조언을 좀 오히려 좀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하다가 네. 실패하죠. 굉장히 그렇죠, 많이 그렇죠. 실패하는데 네. 그건 문제가 아니고 당연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네. 자꾸 계속 그래도 어렵지 않게 계속 시도해보자. 이 네. 부분의 결심을 계속 해주시길 바래요. 자존감이 내 스스로가 낮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어쩌면 취향을 굉장히 공고하게 유지해야 내가 자존감이 낮거나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이상적인 내 모습보다 낮은 레벨로 보이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어떤 취향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야 어떻게 된다가 아니고 이걸 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리고 뭐 이거는 아주 무관한 얘기고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아버지가 소개한 남자 만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렇지. 무관하지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그러네. 네.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고향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옆에 있는 아무나 소개받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꼭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더 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지금 잘 될 뻔해가지고 지금 아쉬움이 더 남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그냥 아쉬움만 가지셔도 된다. 그렇죠. 굳이 너무 많은 여기다가 막 의미 부여를 하고 내가 이 사람 못 바꿨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뭐 시간도 많이 있고 뭐 저기 하니까 사람을 적극적으로 좀 만나보시고 실패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네, 중요한 조언이에요. 네,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꽁으로 먹을 뻔하다가 지금 놓친 것 같은 느낌에 꽁으로 먹을 뻔하다가. 그렇잖아요. 좋네. 떼굴떼굴 감이 굴러와가지고 이게 입에 내가 벌리기만 하면 그냥 먹을 것 같았는데
못 먹어서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나중에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너 같은 우를 내가 받아주는데 감히 지금 나한테 지금 싫다고 얘기해? 뭐 이런 기분 나쁜 이 분노감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덜 하시고 이런저런 행동으로 한번 뭔가 결과를 내는 연애 생활. 마치 김 선생처럼. 내가 김 선생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할 날이 오게 되다니. 요즘에 있잖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38살이 뭡니까? 이제 34, 33, 요렇게 만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연하가 얼마 많은데. 그럼요. 우리 부인 이혼하면은 대기업이랑 결혼한다? 그렇구나. 좋아하고 있어? 자, 아무튼 사연 받고 있으니까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도 괜찮으니까 가벼운 질문, 그냥 궁금한 질문, 하여튼 많이 여러 루트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버무려가지고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질문도 답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